여러분, 저성장의 너비라. 그래서 앞으로 힘들 거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여러분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6%잖아. 이게 정부의 전망치입니다. 1.6%라는 전망치는요. 이게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마이너스 0.7%거든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플러스 0.8%입니다. 그 이후로 최저치예요. 1.6%라는 숫자는 그만큼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는 시작이 됐다 했잖아요. 예, 12월이 아니죠. 4분기죠. 10월, 11월, 12월. 4분기부터 경기 침체는 제가 시작이 됐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되면 경기 침체는 더 심화가 되면 됐지 더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어떤 추세를 보면요.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닌가 시장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실제 지표들을 보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OECD 평균보다. 2022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작년이잖아요. OECD 평균은 2.9%였습니다. 대한민국 2.6%예요.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예.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예. 올라갈 때는 더 적게 올라가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작년 4분기도 비슷했거든요. 실제 작년 4분기 예. OECD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은 0.3%였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0.4%였고요.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굉장히 낮죠. 실제 말입니다. 예, 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29개국 OECD 평균이 OECD 국가들이 29개국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분기 성장률은요. 앞에서 네 번째입니다. 앞에서. 이게 저성장으로 말입니다. 폴란드가 2.4% 마이너스고요. 리투아니아가 마이너스 1.7%, 오스트리아가 마이너스 0.7%, 스웨덴이 마이너스 0.6%인데 우리가 다섯 번째로 마이너스 0.4%입니다. 헝가리나 독일이 마이너스 0.4%인데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저성장의 늪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충격적인 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일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을 때는요 보면 예 지금 역사적으로도 딱 세 번 있었습니다. 딱 세 번. 예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였거든요. OECD 평균은 2.9%였으니까 그때 낮았고요. 그리고 2021년 4.1%였습니다. 2021년. 2020년에 망가지고 2021년에 우리는 경제가 OECD 평균보다 못했다는 뜻이에요. 5.6% OECD 평균은 늘었습니다. 우리는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에요. 그리고 작년. 이렇게 세 번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더 핵심적인 요인은요.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위기라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의 위기나 이런 위기가 왔을 때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위기가 오지 않았는데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는 이야기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저성장의 늪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성장되고 고물가가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서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요. 아마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성장이 되기 때문에 고물가가 저물가로 바뀔 거예요. 그럼 디스플레이션이 오거든요. 예, 디플레이션이 오거든요. 예,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게 여러분 이게 고통이 굉장히 오래 간다. 경제적 고통이 오래 간다는 게 결국은 앞으로 힘들 거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요. 대한민국이 뭐 선진국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선진국의 함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장의 함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진국의 함정 내지는 선진국의 함정 내지는 성장의 함정에 대한민국이 빠진 건 아닌가.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대로 되면 이 선진국의 함정 고착화돼서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을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본의 취약계층이나 서민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마 우리는 들어서 잘 압니다. 예, 그런 고통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아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참 제가 시장을 진단할 때마다 점점 나쁜 지표가 나오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좋은 지표가 나와서 우리 경제 좋아진다. 이제 부자될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니까 더욱 안타까움이 커질 뿐입니다.